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체에서 액체,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이동하는 상태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62쪽입니다. 교과서를 펼치고 함께 해보세요. 이 단원을 배우면 융해와 응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직지는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 금속 활자입니다. 청주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충청북도, 우리가 사는 충청북도 청주에 가면 이것을 만든 절이 있고 거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이고 실제 이름은 이겁니다. 백운화상 초록불 직지 심체 요절인데 줄여서 직지라고 합니다. 자, 직지 같은 경우에는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홈페이지를 여기 보면 들어가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실 때 만든 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상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런 상태입니다. 청주,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 가장 큰 도시인 청주죠. 여기에 가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밀랍 직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처음에 밀랍, 이 밀랍은 벌집이죠. 이 벌집으로 글자를 새기고 이 글자를 흙을 만들어서 그 글자 위에 맞춥니다. 그러면 쇳물을 부으면 흙은 녹지 않지만 밀랍이 녹아서 그 밀랍 자리에 이 쇳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밀랍이 쇳물이 들어간 밀랍이 되는 겁니다. 밀랍이 쇳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금속이 된 겁니다. 이 활자를 빼서 나열을 하고 인쇄를 해서 이런 책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상태 변화. 자, 이거 볼게요. 두 가지의 상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 쇳물 묻기 단계는 그 딱딱한 고체를 가열해서 빨간색인 액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변화하는 단계죠. 이 액체의 쇳물을 이렇게 틀에다가 부으는 과정. 이 액체의 쇳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열로 고체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죠. 이 틀에 부은 이 액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차차 냉각이 돼서 식을 겁니다. 자, 식어서 이렇게 딱딱한 다시 원래의 고체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체. 자, 액체인 쇳물이 식어서 고체가 된 겁니다. 상태 변화가 두 번 일어난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다시 고체로 돌아왔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초 만들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죠. 자, 이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상태 변화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이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정의를 알아볼게요. 고체 상태인 아이스크림이 실내에 두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된다. 이처럼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자, 한자죠. 한자의 뜻을 알아볼게요. 융해 이렇게 쓰는데요. 다 우리는 뜻만 알면 됩니다. 이 융자는 녹이다 융이고 해자는 풀리다 해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게 녹아서 풀어지다. 녹아서 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융해라고 하고 과학에서는 그걸 융해. 한자 뜻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융해는 딱딱한 고체가 풀리고 녹여서 풀린다. 녹여서 풀리다.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된다. 이런 거를 한자로 생각하면은 좀 더 기억하기 쉽겠죠? 이제 융해 이렇게 됐습니다. 녹일 융, 풀리다 해. 녹아서 풀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처마 밑에는 액체 상태인 물이 흐르다가 너무 추우니까 딱딱한 고체 상태인 고드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액체가 고체로 변화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합니다. 자, 응고 역시 한자로 볼까요? 응고, 뭉치다 응,
단단하다 고. 액체가 뭉쳐서 단단하게 된다. 그래서 고체가 된다. 응고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액체가 뭉쳐서 단단하게 된다. 그래서 응고라고 한다. 한자의 뜻을 이해하면 좀 더 외우기가 편합니다. 자, 실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보죠. 아까 글에 나와 있는. 자, 아이스크림, 딱딱한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융해된다. 자, 고드름 볼게요. 겨울철 고드름이 물로 뚝뚝뚝 떨어지면서 점점 딱딱한 고체인 응고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내일은 이걸 알아볼 거예요. 융해와 응고는 산업 현장, 일상생활, 예술작품 3개의 영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조사하여 발표할 건데요. 내일 멀티미디어실로 이동해서 요걸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용지를 나눠주면 여기에 산업 현장 분야에 뭐가 있는지 조사하고 지금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요 예를 빼고 다른 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분야에는 어떤 융해와 응고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술 분야에도 융해와 응고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자, 산업 분야에 융해와 응고. 자, 일상생활에 융해와 응고. 예술 분야에 융해와 응고. 하나씩을 조사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내려와서 다른 모둠에게 발표를 할 시간을 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한 모둠은 5개의 모둠을 다 돌아다닐 겁니다. 그때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설명하는 학생들보다 뭔가 더 해야 돼요. 이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모둠에서 발표한 융해와 응고를 기록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모둠으로 돌아와서 추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떠한 응고와 어떠한 융해가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액체와 기체,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럼 내일 보겠습니다. 안녕!